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4번째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무셰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바에서 엄청난 잔이 놓여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에 그 아까 그 여인 루이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루이자보다는 훨씬 조금 어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무셰시죠? 네, 무셰시 옷을 갈아입고 알바한 거죠, 무셰시.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장면. 지금 그 던지는 장면 보셨죠? 저런 거가 이제 무셰의 그 일상의 즐거움 중에 제일 큰 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장소를 나서고 그리고 그 돈을 지불을 하겠죠. 네, 돈을 받고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앉았어요. 그런데 야,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그리고 착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를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를 해요. 좀 전에 있는 그 일하는 그 알바를 갖다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신 술 한 잔 주는 거예요. 음료 한 잔을 주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티가 앉아 있고, 네, 마을 축제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저기를 거닐다가, 네, 어디 앞에 섰습니다. 밤바카 타는 앞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손이 저렇게 움직입니다. 브레송은 아마 세상에서 손을 가장 잘 촬영하는 감독일 거예요. 잘 잡는. 그래서 픽포켓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손 자체가 하나의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그 픽포켓, 소매치기의 손 자체가 하나의 인물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지금도 그 매표소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동전을 내고 토큰 같은 걸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그 저 손으로 저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무시에 있어서는 저게 하나의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삶에서의 어떤 기적 같은 그걸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저걸 너무 그 반바카를 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반바카를 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게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보면 진짜 환한 웃음을 서서히 뛰어가는 그런 무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한 남자가 있거든요. 이 친구하고 계속 저렇게 그 반박가에서 이어지면서 서로 네, 저렇게 웃음이 교환이 되는 거죠. 네, 이 반박하 장면이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길어요, 생각보다. 근데 반박하에 저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반박하 한 대 한 대가 본인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안에 끊임없이 치이고 그 안에 속박당하고 그러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본인도 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얼마나 쾌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아까 좀 전에 그 남자를 이렇게 두리번 합니다. 그리고 남자 그 친구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둘이 이렇게 네, 시선이 교차하기 전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친구 뒤에 쓰는 거죠. 보면 시선을 주고요. 네. 아주 섬세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소심하면서 그래도 좀 전에 반박가를 통해서 웃음의 시선을 교환했던 그 남자한테 이끌린 듯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아주
급박하게 예측 못하는 이런 순간들로 탁탁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표정이 없어도 저 안에 강도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대화는 없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전에 누구하고 대화가 있었냐면 그 아까 계속 쫓아다니던 매튜가 대화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 사람 아르센 사랑해 하면서 아르센 내가 언젠가는 그놈 꼭 잡고 말 테야. 그 밀렵하는 거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루이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 사실 그 아르센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놈을 갖다 꼭 잡고 말 거야. 하는데 이제 비행기 이걸 뭐라고 하죠? 그 놀이공원에서 비행기 같은 거 타는 거 이걸 누구랑 타냐면 바로 아르센하고 탑니다. 밀렵군하고요. 그걸 이제 저렇게 마튜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서 한 여자를 두고 마티하고 그다음에 아르센 사이에도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거죠. 둘은 원래 쫓고 쫓기는 신세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아르센의 밀렵의 현장을 마튜가 잡아서 결국은 언젠가는 고발해서 그 경찰에 잡히게 하는 게 그 마튜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스 푸드 두아 이러니까 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이럽니다. 아니야, 아르센. 아르센이 마튜 너를 갖다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티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보는 모습은 아르센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선의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네, 들어오고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하나 봐요. 여기서. Arsène est amoureux de toi, n'est-ce pas? 아, 여기서 얘기 나네요. 아르센이 너 사랑하지? Et toi de lui. 너도 그를 사랑하고 Ça vous regarde? 너하고 상관 있냐? 사부어기야? Oui,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나고요. 네,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 그 밖을 보면서 저 마티 오늘 방수포 그러니까 그 고무로 된 옷을 갖고 가네. 하루 온종일 오늘 밤을 샐 생각이구나 하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오늘 아르센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il va passer la nuit. 일을 내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침묵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대사를 네, 저 신을 신고요. 가방을 갖고 등교를 하네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 네, 오늘은 저 학생들이 나름대로 뭐 미스트 같은 건가요? 네, 저렇게 뿌리고 좋아하니까 또 어때요? 이번에도 맞췄습니다.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역시도 일상적인 습관에 저거 하나도 그 생애 즐거움 중에 하나죠. 무셰트한테는. 네, 그리고 그 또래들은 다 저렇게 오토바이에 뒤에 타고 가고 그런데 무셰트 혼자 네, 이 숲을 이지러리 다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빨리 좀 갈게요.
날씨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런 어떤 빗소리부터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각이 거의 그 청각이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예요. 그리고 네, 저기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벌써 밤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질척질척한 것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사이에 신발이 저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저기에서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마튜죠, 마튜. 그리고 여기는 덫을 놓고 있는 바로 아르센. 오늘 꼭 그를 잡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역시나 저 흔들리는 그 나무 가지 소리가 전체적인 소리의 그 8, 9화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조그만한 소리들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쟤들이 주인공이고 실질적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은 얘기합니다.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너가 가져가. 그러면 너 이거 수거하고 싶어 하잖아. 가져가. 그런데 네, 여기서 얘기합니다. 서로 저걸 놓고요. 덫이죠. 놓고 이제 총을 놓고 이제 서로 한판 하는 대세입니다. Et puisque l'occasion 네, 이참에 말하는데 루이자 가만히 놔도 se présente, tu ferais bien de laisser Louisa tranquille. Louisa? Louisa.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루이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루이자. Vous faites un drôle de garde assez 네, 밀렵 감시인이 이 감시하는 게 별 조항을 다 만들어서 얘기를 하네. menté, monsieur Mathieu. 그러면서 충고하는데 내 앞길 막으면 가만 안. 자, 나도 시비 걸면 Laissez un peu pour voir. 자 이렇게 그리고 서로 저렇게 뒤엉켜서 싸우죠. 근데 여기서 참 싸우는 방식도 기이합니다. 자, 지금 손을 가져다 대니까 손을 들어서요. 저거를 깨물어서 저 안에 피가 나오는 저 방식 보셨죠? 엄청나게 그 당황스러울 정도로 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요. 둘이 술을 마시고 둘이서 친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알코올 중독 상태 이상이거든요. 네, 저기서 서로 웃고 저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저 목소리로만 저 둘이가 지금 갑자기 친한 상황이 됐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저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셋은 이제 그 양말하고 저런 것도 다 물기도 짜고 하는 와중에 저 등불이 비친 거죠. 누굽니까? 아르센입니다. Si tu rentres chez ton père, 네. 그러면서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on ne reste pas en 일단은 금방 여기서 나갈 거다. 대신 저기서 불 좀 찌고 몸 좀 말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기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À 그리고 quelle heure t'es sorti? 네, 이거 좀 마셔라. 이거 술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따뜻해질 거다. 6 heures. J'ai quitté juste avant les autres. 네, 이때 본격적으로 처음 무셰트의 진정 목소리를 처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Seul? Oui. 네, 아주 목소리 자체는 똘망똘망합니다. Je sais pas, non. 누가 너 오는 거 본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술을 계속 Quelles sont tes 마십니다. fausses et tu as voulu rentrer par les bois? 그렇게 하다가 길을 Tu n'es 잃은 pas 거야. rentré par les bois. Tu es rentré par la... 얘기를 안 합니다. 너 나 만났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 너 숲에서 여기 온 거 아니고, 여기 온 적 없고, 그리고 너 학교 끝나고 바로 큰 도로로 해서 집으로 간 거야. 그렇게 얘기하라고 Acheter 합니다. avec quoi? 그리고 너 거기에서 뭐 구슬 같은 거를 갖다가 샀다가 어디 들러서 내가 술집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봤다고 그렇게 증언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돈으로 그걸 사줘 하니까 내가 돈 줄게. Voilà des... 그러면 딴 거 사고 싶으면 딴 걸 사던지. Tu t'es arrêté au carrefour. 네, 이렇게 술집에서 나오는 나를 Tu as dû 봤는데, sortir du bistrot. Je t'ai dit que je rentrais de Bassompierre. 네, 올가미 사로. Le collet, faudra parler des collets. 그러니까 올가미는 경찰한테 얘기해도 돼. 혹시나 그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Oui. 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Je vais 여기 chercher tes galoches. 내 구두를 찾아오마. 네, 이제 그 아르센이 그 구두를 찾으러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 무셋은 젖은 옷도 짜고 하면서 불가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렇게 총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가 그걸 그리고 옆에 불은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총소리라든지 저 옆에서 하염없이 타고 있는 저 불소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아르센이 신발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불을 끄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들이 이런 데서 해서 둘이 마주치면 안 되고 자꾸 그 너의 알리바이를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르센은 지금 술도 마시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많이 마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그렇게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저 손 보세요. 저 오른쪽 손 아주 붉게 물들어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매튜가 싸움할 때 아르센의 손을 물었을 때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브레송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해야 할 현실보다 초현실적인 그런 게 때때로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렇게 피를 손을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깨무르는 그런 어떤 순간에 피가 뭐 조금 나고 뭐 그런 거보다 그렇게 좔좔좔좔 흐르는 자체가 뭔가 전체적인 그런 현실적인 밸런스를 더 극대화시켜 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절대 좀 어긋나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다음 행동도 더 기이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자, 상처가 생각보다 꽤 깊죠? 저걸 그냥 저 불로 지져버리는 겁니다. 네. Ni vu ni connu. 네. 그리고 그 소리까지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니꼬니. 아무도 아는 사람도 본 사람도 없어. 알았지? 네. 그리고 이제 저 쟤까지 다 처리하고요. 그리고 불 좀 여기 붙여라 하고 이제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뿌리고요. 그리고 여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으로 왔어요. 네, 왔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On s'arrangera sans lui.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s'arrangera sans lui. 그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켜고요.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기 그 장작 저기 불이 가득할 거라고. 엄청나게 재가 많이 Si 생길 au matin il y aura 거라고. une montagne de cendres. 네, 너무 이제 볼륨이 크네요. 볼륨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죠? 네. 네. 난 하루 종일 밤새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고로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아시죠? 조르즈 베르나노스의 작품입니다. 그 베르나노스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브레송 작품에서는 시골 사제의 일기라는 영화, 너무 유명한 영화 있죠. 예, 그것도 언제 다룰 수 있으면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엄청나게 대사량이 많거든요. T'as compris? 딱 콩프리 이해했지? 그리고 계속 이제 술을 마시고요. Je t'en ai dit trop ou trop peu. 네, 얘기합니다. Faut que j'aille jusqu'au bout. Et tâche de me regarder en... 네,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술을 계속 마시고요. J'ai beau être fameusement sous, je garde ma tête.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그건 거죠. 아까 그런데 마티우하고 같이 그 둘이 엉킨 걸 봤잖아요. C'est le garde Mathieu. 네,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네, Ah, il dort, pour vous avoir comme il dit. Cette fois, c'est moi qui l'ai eu. 근데 요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없애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필요한 Et 거였죠. Mathieu, je savais pas ce qu'il lui a pris. 우리 둘 다 취해 있었고 모르겠다. 그 물속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걸 봤는데 근데 한때는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가 그리고 내 술을 주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럽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T'inquiète pas, ça m'arrive des fois. 그리고 t'inquiète pas, ça m'arrive des fois. 나 이럴 때 여러 번 있어. 근데 뭐냐면 여기는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Une 했는데 absence. une absence. 그러니까 absence 어떤 부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런 부재 그런 거는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고 세상과의 부재일 수도 있고 부재라는 단어가 좀 확장하면 되게 중요하고 큰 단어 같아요. 여기서는 absence라는 거는. 그러니까 혼자 미력군으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는 곳에 자기는 존재하고 세상이 있는 곳에는 자기는 없고 저는 좀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선 Il a plongé en avant, il a tricoté 네, les jambes.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Il a reconnu son arme. 네, 그 아까 총소리 난 거 있지. 그런데 그 사람 총소리였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걸 뭔지 모르겠어. 죽었는지. J'ai 12 Anglais très courts. 네, 근데 그 소리를 보고 그 사람 총인지는 아는데, 네, 현실과 Je vais vous rendre service,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저씨를 도울 수 있으려면 monsieur Arsène. Faut vous rappeler. 아저씨가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저씨를 도울 수 있다. 아저씨의 알리바이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예요. Rappelez-vous, rappelez-vous. 하플레브, 예, 역시 반복해서 Rappelez, 얘기죠. rappelez. Il était là. 네, 그러면서 그 물속에 코를 박고 다리를 홀적거려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Écoutez-moi, je vous en supplie. Dois-je dire aussi qu'il était ivre? Vous pouvez vous fier à moi.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지혜 있었고, 그리고 절 믿으세요. 저는 아저씨의 편이 되어드릴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전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맞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셰트는 모든 그런 자기를 둘러싼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아버지, 부모 할 거 없이 어머니만 제외하고요. 모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 사람들한테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종의 마지날 그 외부인이니 아르세는 자기가 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등지고 사회로부터 쫓기고 Je déteste. 네, J'en je ai la tête à déteste. tous. 내가 맞서 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만 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에서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작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무셋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셋은 그거를 마치 이런 부분이 이 영화에서 그 무셋의 그 가장 성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입에서 거품이 물고요. 그런데 그 따뜻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손수건으로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그 낫기를 바라는 거죠. 그 에스페랑스. 그러니까 너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미소를 띠는 거죠. 자기처럼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있는 사람 가는 소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세, 좀 전에 무릎 꿇고 있는 자세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험불한 자세랄까? 네. 여기서 이제 집으로 Où allons-nous 가겠다는 vraiment, Monsieur 겁니다. Arsène? 느낌을 좀 이상한 거죠. Où on va à la maison? 그런데 가지 않을 거잖아 하면서 나 지금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Avec le 거죠. piège, Monsieur Arsène. Vous avez pris le piège par ressort. 그 덫으로 혹시 그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고 자기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Laissez-moi passer.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르센이. 네. 네, 여기서 Diras-tu de ce pas en pleine nuit? Chez nous, Monsieur Arsène. 지금 이 Prochez-nous, je 밤에 vous le jure. 저 지금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다가옵니다. 밀치고요.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자세로 이런 자세, 그 안에서 마치 뭔가 운명을 기다리듯 아까 무릎 꿇고 있는 자세처럼 세상에 그냥 순응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순응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세상에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떤 포지션도 일상적인 방식의 그 연출이 아닙니다. 아주 극적인,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연출, 연극적인 연출이라 하면 막 도망가고 그 안에서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안에서 처음에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아주 조용하면서 각자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마치 그 뺨을 때리거나 등을 밀거나 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그 행동에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갖다가 브레송이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미지하고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야 될 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기적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의 기적 같은 거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저 부분에 대처하는가? 저 무셋을 잡기 위해서. 네. 네, 저렇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죠.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눕혀서 그래서 저기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센이 무셋을 부르는 거죠. 무셋 부르거든요. Mouchette! 네, 부르는데 무셋은 저기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까지 해서 일단 끊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